오케이. 자, 오늘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등차 수열에 대한 지난 시간에 좀 배우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란 게 뭐였냐면은 차이가 같게 이제 나열되는 그런 숫자의 나열이었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1, 4, 7, 10, 13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똑같이 이제 어때요? 30 더해지죠, 이 전항에서. 그죠? 예. 이 전항과 그 다음 항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항은 A로 표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 공차는 D로 표시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항이 A고 공차가 D인 녀석을 나열해 보면 처음에 A, 그 다음에 A 더하기 D, 그 다음에 A 더하기 2D, 그 다음에 A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될 건데,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A1, 이 녀석을 두 번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A2, 얘가 세 번째 항이라서 A3 이렇게 미점자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몇 번째 항인지를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쭉 해 나갔을 때, 그럼 n번째 항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된다? A 더하기 n-1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중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기억해야 될 녀석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의 일반 항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죠. 네,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 하니까 A는 첫 항 더하기 항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배웠었어요. 네, 이렇게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은 뭐였냐면은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있어. 세 개의 숫자 A, X, B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요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녀석 X랑 양쪽 거 A랑 B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X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 양쪽 거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가운데 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문제도 우리가 쭉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가 얼마냐? 요건 이제 열심히 우리가 산수를 하면 되는데, 실은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끊었고 나중에 이제 뭐 쭉 가가지고 뭐 20번째 항까지 적을 수도 있고 30번째 항까지 적을 수도 있고 뭐 100번째까지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숫자들의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어떻게 될 건가?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 요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으로. 자, 1은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은 돌멩이가 3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5는 돌멩이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7은 돌멩이가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 다음에 9는 돌멩이가 9개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그림을 조금 더 밑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지우자. 자, 그럼 이 돌의 개수를 다 세면은 이게 바로 13579의 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까지 계산할 건데, 자, 얘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주면 좀 편한 거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떤 색깔이 눈에 잘 띌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이제 9개가 있잖아요. 그지? 9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막 빈칸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제 채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제 3개가 있고, 네, 이렇게 여기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여기는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여기는 9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좀 삐뚤렁해졌는데 바로 올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채웠다고 하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두 개로 구분했는데 자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너무 밑에다 그렸네. 요 선을 기준으로 이 초록색에 있는 도래 개수도 1, 3, 5, 7, 9의 합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초록색도 1, 3, 5, 7, 9 이렇게 될 거고 흰색도 1, 3, 5, 7, 9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1부터 9까지 더한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 2개를 이렇게 포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그려져 있는 총 도래 개수를 세봐라. 총 동그라미 개수를 세봐라 그러면 어떻게 준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된단 말이야. 가로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5 곱하기 10을 해준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돼? 2개가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럼 총 도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25개.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건 25개가 된다. 실제로 1, 3, 5, 7, 9 더해주면 25개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요쪽 줄의 개수, 요쪽 줄의 개수, 요쪽 줄의 개수 이게 다 똑같이 몇 개야? 10개씩 되는데 이게 10개씩 되는 이유는 9 더하기 1, 그 다음에 7 더하기 3, 그 다음에 5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첫 항과 끝 항의 합을 이제 2개씩 센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첫 항이 1개였고 여기 이제 마지막 항이 9개였잖아. 그럼 요거 2개 더하면 무조건 10개 나오고 그 다음에 3이랑 7을 더하면 얘는 2개 늘어났고 얘는 여기서 2개 줄었으니까 역시 합이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얘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예, 똑같은 걸 두 쌍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이제 똑같으니까 얘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부터 5가 빠졌네. 1부터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의 5번째 항까지 합을 S라고 이렇게 나보자. S라고 놓는데 이 S를 어차피 더하는 건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더해도 어때요? 거꾸로 더해도 값은 똑같게 나오겠죠. 그죠? 얘를 거꾸로 9, 7, 5, 3, 1 이렇게 더해도 값은 똑같이 S가 나올 텐데 그럼 얘를 변변 더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변변 더해버리면 얘는 똑같은 S가 2번 더해졌으니까 2S가 될 거고 1 더하기 9는 10, 그 다음에 3 더하기 7도 10, 그 다음에 5 더하기 5도 10, 그 다음에 7 더하기 3도 10, 그 다음에 9 더하기 1도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왜 똑같아지냐면 여기서 플러스 1이 된 만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돼서 합이 항상 똑같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얘는 10이 몇 개 있겠어요? 10이 총 5개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 S는 어떻게 계산된다? 2분의 10 곱하기 5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식의 요령을 써주면 이제 공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일반적인 첫 항과 공차를 가지고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첫 항과 공차를 가지고 지금부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가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의 기호를 배울 거예요. 이건 어떤 수열에서든지 이제 공용으로 쓰는 기호를 하나 배울 건데 그 녀석이 바로 뭔고 하니까 SN이라는 기호입니다. SN. 자, SN은 뭘 뜻하냐면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해가지고 땡땡땡땡 해가지고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무조건 SN이라고 하자라고 쓰는 겁니다. 얘는 수열의 종류에 상관없어요. 등차 수열이 됐든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등비 수열이 됐든 아니면 처음 보는 어떤 수열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SN은 뭘로 쓴다?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으로 표시한다. 자, 이때 요 S는 왜 S를 쓰냐면은 자, 합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뭐죠? 승현아, 합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뭐예요? 합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스펠링 3글자짜리. 영어 시간에 혹시 안 배우나요? S로 시작하는 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지훈아, 뭐가 있지? 네. 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 발음이 뭐랑 비슷하냐면은 지훈이가 항상 사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 있어요. 네. 썸. 그 썸이 아닌데. 네, 미안해 장난쳐서. 네.
이게 합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예요. sum. 예, 그래서 요 녀석이 앞글자 s를 따가지고 뭐라고 한다? sn이라고 써준다. 자, 요 n이 뜻하는 거는 n번째까지 합을 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S5다 그러면 얘는 첫 단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항까지 더해라? 5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만약에 S7 그럼 뭐가 되겠어요? S7은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까지 더해주는 거야? 7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A1, A2, A3, A4, A5, A6, A7 7번째 항까지 합이 우리가 줄여가지고 S7 이렇게 써준 거예요. S7 이런 식으로 써준 건데, 자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예,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SN을 써보면은 첫 항은 이제 그냥 첫 항 A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A 더하기 D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A 더하기 2D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예요.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더해서 나갈 겁니다. 자, 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냐면 이제 n번째 항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D가 되겠지. A 더하기 n-1 곱하기 D. 이 녀석이 이제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면 될 텐데, 아까 전에 배웠던 요령을 그대로 써먹으실 거야. 거꾸로 더해봅시다. 거꾸로. 똑같은 SN을 쓸 건데 이제 시작과 끝을 바꿔서 처음에 이제 A 더하기 n-1D를 쓸 거고, 그럼 두 번째는 A 더하기 n-2D를 쓸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D를 줄여가지고 맨 끝에 이제 A를 써준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어차피 SN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온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변변 더해볼 거야. 자 변변 더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SN과 SN을 더해주면 2S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지? 2A 더하기 n-1 곱하기 D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해도 어때요? 얘랑 얘를 더해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D 늘어나고 이게 D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해도 똑같이 얘가 나올 거거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이 몇 개가 나올까 생각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총 n개였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값이 몇 번 더해져? n번 더해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똑같은 수를 n번 더했다는 얘기는 곱하기 n을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은 2로 나온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은 자 등차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겠어요. 따라서 SN은 뭐가 된다?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이제 합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풀어봅시다.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 문제를 보면은 자 수열이 2, 5, 8, 11, 14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인데 S8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첫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예, 첫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수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첫 항이 뭐고 공차가 뭐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느냐 요걸 알면 이제 공식에 대입시켜가지고 우리가 풀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수열의 첫 항은 얼마예요? 2부터 시작하니까 첫 항이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차 D는 얼마나 되냐면 2, 2, 5, 8, 11 얼마씩 더해져? 3씩 더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차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몇 개인 거 아니까 8번째 항까지 더하래요. 그래서 항의 개수는 8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공식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S8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2분의 8 곱하기 가로 열고 첫 항의 2배 2 곱하기 1 해주니까 4 그죠? 첫 항의 2배 더하기 항의 개수 빼기 1 8 빼기 1이니까 7 곱하기 공차 3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분시켜 준 다음에 산수 계산해주면 37에 21에다 4 더해주면 25 25에다 4 곱해주니까 답은 10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기본 공식인데, 근데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써줄 수도 있냐면은, 요렇게 생각해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녀석을 마지막 항이잖아. 마지막 항이라서 L로 한번 써볼게요. last term, 마지막 항. 그래서 앞글자를 가지고 L로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첫 항과 끝 항을 더하고 내가 간단하게 뭐라고 써줄 수가 있겠어? A 더하기 L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A 더하기 L. 그러면은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요만큼이 첫 항과 끝 항의 합이랑 똑같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첫 항과 끝 항의 합이랑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용해 주면은 이 확보하는 공식이 또 다른 녀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2분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첫 항 더하기 끝 항 요런 식으로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요 2a 더하기 n-1d가 a 첫 항이랑 그 다음에 a 더하기 n-1d 마지막 항이랑 더해준 거잖아. 그지? 요 부분이 이제 첫 항이랑 끝 항을 더해준 거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쓰임새가 약간 달라. 얘는 언제 쓰냐면 첫 항과 공차를 알고 항의 개수를 알 때 그럴 때 이제 써주면 되고요. 얘는 이제 뭘 할 때? 끝항이 이제 쉽게 나올 때 요런 때 이제 이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문제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36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자 일단 얘는 첫 항이 지금 뭔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끝 항이 뭔지도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끝 항이 뭔지도 보입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36이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자 36이 이런 수열의 몇 번째 항인지 알려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주면 돼.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A는 어떻게 됐어요?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수열의 마지막 항 36은 몇 번째 항일까 생각해보면은 첫 항 마이너스 2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는 지금 2죠. 그죠? 공차 2. 요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가지고 계산해주면 38은 n-1 곱하기 2가 되니까 따라서 n은 얼마면 되겠어요? 20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수열의 20번째 항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런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이런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첫 항과 끝 항의 합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 공식을 이용해주면 그죠? 네. 물론 공차를 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도 돼. 이 공식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끝 항을 할 때는 이 공식을 써도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 약분 되고요. 얘는 34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40이 된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보면은 SN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더하기 n-1d 요 공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이제 쓰는 공식이 있다. 각각 이제 쓰는 방법은 첫항 공차가 있으면 이 공식을 쓰는 게 좀 편하고 첫항 끝항이 보이면은 요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거기 160쪽이랑 161쪽에 있는 문제들을 공식 두 개를 외우면서 여기 한번 문제를 쭉 풀어봅시다.